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오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합리방안 주요 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자료 내용을 가지고 주요 내용 및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이제 9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후에 두 차례 유예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또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이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 장치가 없어서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 보유의 목적, 부담 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합리적인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였습니다. 그 참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내용인데요. 과연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과 시점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재건축 초과 이 한수금이 이제 부과율이 10에서 50%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현재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내용이 안전진단이죠. 안전진단부터 시작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착공 등을 거쳐서 준공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업 재건축 초과 이익의 개시 시점을 언제부터 잡았느냐 이런 얘기죠. 현재로서는 조합 설립 동의를 50% 나오는 추진위 구성 때부터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추진위 당시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10억이었다. 계산하기 좋게. 그 다음에 준공시 20억이었다. 했을 경우에는 20억에서 10억을 빼게 되면 재건축 초과 이익금이 10억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50%를 계산하면 추가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 초과 이익금 부과율이 5억이 된다고 봐야 된다. 5억이. 자, 그런데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부담이 많았죠. 그래서 한남동에 있는 롯데 연립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중 과세 아니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19년도에 합헌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분담금이 그 5억이다. 그럼 5억을 내고 여기에 입주할 조합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이 집에 파는 또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번에 이제 그 헌법소원에 낸 것처럼 이중과세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고 또 그걸 못 내서 이걸 팔았을 때 양도세도 내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헌 조치가 나왔다는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요번에는 조합 설립으로 늦춰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조합 설립 당시에는 15억이 올라갔다. 근데 20억이다. 그렇다면은 5억이 되겠죠. 그러면 5억에 대해서 50%면 2억 5천. 그러면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률이 반감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건축 초과 이익 곱하기 부과율이 이제 10에서 50%인데 이제 준공시 집값
그래서 추진위 시 집값과 정상 집값 상승 개발 비용에서 했을 때 부과율이 된다고 보십니다. 근데 이번에 현황이 이제 방안 중에 나온 게 이 부과 기준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부과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행은 이제 3천만 원 이하입니다. 3천만 원 이하는 면제죠. 개선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가 보는 것은 이제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20%, 7천만 원 이하일 때에는 20%, 그 다음에 9천만 원 이하일 때는 30%, 1억 천 이하일 경우에는 40%, 그 다음에 1억 천 초과일 경우에는 이제 50%를 부과하게 되었었는데, 요번에 어떻게 개설을 시키느냐 하면은 1억 이하까지는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간도 이게 촘촘히 이어졌었죠. 3천에서 5천, 5천에서 7천인데 이 구간을 7천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1억 7천 이하는 10%, 1억 7천에서 2억 4천 구간은 20%, 2억 4천에서 3억 천 구간은 30%, 3억 천에서 3억 8천 구간은 40%, 그 다음에 3억 8천 초과하는 것은 이제 50%로 되었으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2억 5천 구간이 된다 그러면 30%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세율이 부담률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이런 게 없었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최대 10에서 50%까지 감면해 주는 거고요. 근데 기업 인센티브라 해서 그 임대 아파트도 그 사업성 수익에 넣어서 이거를 이제 추가 재건축 초과 이익에 부담을 시켰는데 이번엔 그걸 빼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고령자도 이제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 증여라든가 뭐 이게 매매시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장기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는 이 6년에서 10년까지인데, 이 10년을 보유한 중에 2주택자가 기간이 5년이었다. 그러면 10년을 보유할 때에도 감면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번에 합리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 효과. 현재 22년도 7월을 기준해서 전국에 통지된 84개 단지를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별 부가 단지수로 지금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가 금액별로 이게 단지수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현행으로 했을 때는 부가 단지 수가 군데, 그 다음에 경기 이천이 24군데, 그 다음에 서울이 28군데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번에 그 효과를 하니까 어떻게 줄었냐면은 단지 수가 11개, 32개에서 11개로 줄어들었고, 수도권에서 24개가 12개로 줄어들었고, 서울은 28개. 그래서 감면을 받는 게 3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 금액별로 봤을 때 현행은 1억 이상이 19군데, 그 다음에 1000에서 1억까지가 35군데, 그 다음에 1000만원 이하가 30군데였었는데요. 요번에 개선 효과를 적용하게 된다면은 1억 이상은 6군데로 줄어들고, 1억 1000에서 1억까지가 17군데, 그 다음에 1000만원 이하가 24군데, 그 다음에 38군데가 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금액별 변화를 예시했는데요. 그래서 기존 부담금이 적을수록 이제 감면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부담금이 3천만원일 때 부가 기준이 3천만원, 300만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장기 보유 공제를
10%에서 50%, 그러니까 6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10%를 받으니까 270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요. 10년 이상 했다 50%를 이제 이 감면을 받게 되면 1,5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 85%에서 73%까지를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억 원이 부가대금이었다.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인데 또 장기부여 공제를 이제 장기부여 감면을 받게 되면 2,700만 원, 그 다음에 1,500만 원. 그래서 73에서 85%. 아까 300만 원일 때는 91%에서 95%로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부담금이 2억이었다. 그러면 부가 기준을 가면 1억 1,500이 됩니다. 1억 1,500에서 장기 부유 강제를 10% 받으면 1억 400을 내게 되고요. 50%를 받게 되면 5,8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니까 금액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이쪽이 부담이 덜 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감면료 프로테지로 환산하게 되면은 최대 71%, 48%로 이렇게 공제를 감면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상당히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행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요죠. 목적: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유예가 2년,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날 됐었고, 2차 유예가 3년이 됐었죠. 이것이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도 12월 31일부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사업장에는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락시형 아파트가 여기에 대한 특혜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헬리오시티로 거진 9천 몇백 세대가 들어섰는데요.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을 인가를 득하고 나서 그때 반짝 강남 쪽에 재건축 아파트가 공급이 됐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이제 조합 및 신탁업자가 되죠. 요새는 조합하고 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요. 옛날과 달리 신탁 방식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부과된 재건축 부담금은 부담금이 이 신탁업자나 이쪽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조합이나 신탁업자에서는 조합원별로 나눠서 이걸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이제 개시 시점이 추진이부터 이제 됐는데, 지금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산정을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준공 5개월 안에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인당 평균 이익별 부과율을 썼죠. 기존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일 때 10%가 나왔죠. 10%. 그 다음에 5천만원, 7천만원 이하일 때는 20%. 그 다음에 9천만원 이하일 때 30%. 1억 1천만원 이하일 때 40%. 1억 1천만원 초과일 때 50% 했었죠. 50%가 지금은 3억 8천 이상일 경우에 지금 50%가 부과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현재 예를 들어서 100% 납부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부담금의 국가의 50%가 배분이 귀속이 되고요. 해당 광역 시의 30%, 기초 지자체의 20%가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지자체별 주거 안정 실책을 평가하여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과 절차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조합이나 신탁이 부과 종료 시점 준공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 비용 등을 내역서를 해당 기초지자체에 제출해서 기초자치지자체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 부과하고 납부 의무자 조합원이 되겠죠. 조합원은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개선 방안의 취지와 효과는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방안은 2006년도 참여정부 시절이죠.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부과 기준을 시장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개선. 그 결과 소액 부과 단지일수록 감면율이 확대되고 지방의 경우 부과 단지 수가 65% 이상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소액 부과 단지가 많은 지방에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였고, 특히 지방에 3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 활성화 유도로 지역 전반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취지의 효과를 지금 이제 나타낸 거고요. 현행 면제 금액과 부과 구간을 조정한 이유. 2006년도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면제 금액 등 부과 기준을 이제 개선한 이제 이유가 하나고요. 현행 또 2천만 원이었죠. 그 단위가 촘촘한 단위 부과 구간으로 이루어진 누진 체계로 인해서 50% 최고 부과율 적용 단지가 절반을 상회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에 보다 균형적으로 부과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 구간을 합리적으로 확대 조정하였다는 게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장기 보유 감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 주택을 오래전부터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보유 목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는 얘기고요. 또 실수요자인 장기 보유 주택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달리 해당 주택의 거주를 어렵게 하는 주거 안정도 저해가 된다. 이게 이제 아까 그런 얘기죠. 솔직한 얘기가 거기에 뭐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100% 다 입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뭐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원주민 재입주율은 많아야 15에서 20%인데 나머지 80% 이상의 주민들은 원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은 사실 그걸 팔아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이게 시행할 당시에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최소 3억 8천 이상의 초과이익 환수자를 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3억 8천씩 내고 들어갈 그런 조합원들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팔게 되면은 양도세, 그래서 이게 이중과세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헌법소원까지 갔던 내용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또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공제 등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타법 제도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이렇게 장기보유 감면도 줘야 된다 라고 지금 이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개시 시점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일로 조정하는 이유죠. 재건축 사업의 권리 및 의무 주체가 조합이죠. 또 신탁으로 가면 이제 신탁이 됩니다. 초과 이익도 조합 설립일부터 산정하여
부가 체계의 정합석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하였고요.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2년 6월 발표한 게 조합이 부담금 납부 의무자이므로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개시 시점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또 발표가 됐습니다. 또 이것이 또 참조가 된 거고요. 또한 추진위는 임시 조직이라고 보는 거죠. 또 불확실성도 크고, 그 다음에 추진위는 이제 그 조합원의 50% 이상의 동의가 나왔을 때 이제 추진위가 이제 이 간판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80%가 나오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남으로써 조합장으로 바뀌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사실 또 추진위가 됐다 그래가지고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더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초과 이익이 조합 설립일도 산정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시점을 조합 설립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참 재건축이 그동안 안전진단도 사실 굉장히 문턱을 높여놨죠. 가장 컸던 게 지금 30년 40년 된 그런 주공 아파트라든가 그런 재건축 아파트는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에 어떤 문제가 되면은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오면 바로 그게 나왔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런 이 문턱을 넘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 환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